예, 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판사가 쓴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이 강민구라는 이 판사, 평생을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인생의 밀도라는 책입니다. 저자 강민구는 부산지방법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법원도서관 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5년 전에 부산지방법원장을 그만두면서 한 강연이 하나 있어요. 혁신의 길목에선 우리의 자세라는 강연인데 이게 135만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에버노트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본인이 직접 쓰고 그것을 또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강연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십니다. 강민구 판사는 이 책 인생의 밀도를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로 다산 정약용을 꼽습니다. 정약용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둔한 기록이 총명한 생각보다 낫다. 이거를 한자 사자성어로 얘기하면은 둔필승총입니다. 아무리 머리 기억력이 좋아도 기록하는 것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현대 미술의 최고봉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피카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는 기존의 것에서 나온다. 피카소는 실제로 16, 17살 때 아주 뛰어난 화가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전에 한 10여 년 정도를 무수히 많은 명작들을 똑같이 모사하면서 기술적인 것을 다 완성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기기의 기본은 글쓰기입니다. 강민구는 글이란 자신의 사유를 정제한 결과다. 살아가며 저절로 벗겨지고 밀려나와 쌓이는 피부의 각질과 같다. 글쓰기는 자신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밑천을 들여다보는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생각을 잘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잘 쓴 글은 써가면서 체계가 잘 잡히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인 사고를 이미 한 다음에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 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도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다. 생각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독서를 해야 하고 또 꾸준하게 글을 써보아야 한다. 독서는 얼마나 책을 읽었느냐 보다는 어떻게 읽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구는 책을 읽었다면 자기 나름의 덕후감을 써보라고 합니다. 습득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단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구가 글쓰기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육체적인 단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식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회와 공유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단순하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말미에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조언이라는 장을 하나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장에는 30년 넘게 재판정에서 사람들을 판결해온 고법 부장판사의 조언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다가 또는 우연찮게 소송을 당하거나 법원에 가서 진술을 하거나 또는 검찰에 가서 조서를 꾸미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둔필승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니 평소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해라. 소송에 걸리면 언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증거가 돼야 되는데 기록이 없으면 그것을 사람이 도저히 기억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길러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지피지기입니다. 재판에 임할 때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자신이 재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것인지 또는 타협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적정선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동시에 상대의 주장을 확인하고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의 주장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재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세 번째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면 보지 못했던 것이 새로운 사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호질기의입니다. 병을 숨기고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는 뜻인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라. 특히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데 변호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그 변호사한테마저도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된 사실을 얘기하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변호사한테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변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째, 변론주의입니다. 재판장은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판사가 굉장히 잘하는 판사라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처지를 10분 이내에서 잘 판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그 범주, 내가 증명해내는 것, 그 범주 안에서만 재판관은 판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팩트를 제출해야 되고 그 팩트에 근거하는 증거를 제출해야지만이 나한테 좋은 판결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변론주의입니다. 여섯 번째가 적선지가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최선의 길은 뭘까요? 이기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의 협상과 화해로 분쟁을 끝내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피의자로 시작해서 가해자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이 법정을 오래 지킨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얘기하는 것이 사필귀정입니다. 모든 일은 옳은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소송에서 원하는 바를 얻더라도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몸과 마음까지 상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사소한 어제의 에피소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 하루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밀도 높게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도 내일은 그렇게 보내리라 라는 희망과 다짐을 안고서 오늘을 마감한다면 오늘 하루의 밀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 책 인생의 밀도를 통해서 강민구 판사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현재에 충실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판사니까 의뢰이 좀 딱딱하지 않겠느냐는 선입관을 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좋은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는 책이 인생의 밀도입니다. 제가 이 책 인생의 밀도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